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수능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셔서 6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제 강의를 기대하십시오. 처음에 보면 테스트 수능 특강에 지난번에 남았던 부분이 제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3회 11번입니다. 수능 특강 테스트 3회 11번이거든요. 요거는 선택된 건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직접 연계든 간접 연계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첫 문장에 보시듯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점들의 연결이다. 연결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 없었던 거, 아니면은 연관되지 않았던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보통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거, 일반적인 것에서 어떤 걸 연상시켜가지고 떠올려가지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낸다는 그런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연계도 나와도 괜찮고요. 간접 연계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봤고, 빈칸이라든가 중간 부분의 문장 위치도 지금 Out of Plain하고 Creative Questions에서 문장 위치도 만들어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창의성에 대한 무한한 문장도 출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미뤄봤을 때 괜찮은 독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에 보시면 다음 질문이 테스트 3의 3회 14번 질문입니다. 3회 14번 질문은 환경 질문이거든요. 환경 질문인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환경 질문에서 많이 소재를 출제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참 신선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지만 거기서 탄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굉장히 신선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여기 보면 문장 위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문장 위치 만들어놨고 무관한 문장도 그 앞에 하나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립니다. 즉 탄소 추출 기술을 통해서 대기의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여지거든요. 그렇게 꼭 보시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3강의 17번 질문이거든요. 17번 질문인데 18번 질문입니다. 근데 17번 질문인데 17번 지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16번 지문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16번 지문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만은 테스트 3의 16번과 17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7번은 꼭 보십시오. 공부해 가시고, 그리고 17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특수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문제라든지 성차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자기의 특정성이 나타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문장 위치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이 질문은 두 번째 줄에 it is only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조 부분인데 그 안에서 when부터 있죠.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 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칸과 문장 위치 또는 뭐 요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걸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 고를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또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직접 연계로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문제가. 근데 간접 연계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몸짓 언어는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마다 다양하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우리가 제스처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서 봤을 때 간접 연계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출제하는 저는 간접 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C번의 문장 위치 같은 거 잘 봐주시고요. 특히 A번, C번 문장 위치를 만들라고 특히 C번에는
빈칸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지문이 테스트 3의 22번 지문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대한 거거든요. 물론 뭐 해석을 다 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바다 표범이 대구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대구의 개체수가 줄겠죠. 근데 바다 표범은 대구 이외에 다른 데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대구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다 표범을 죽이면, 즉 개체수를 줄이면 대구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 표범이 대구 말고 다른 동물도 죽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도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다 표범만 죽인다고 해서 대구의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그러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문은 어법 문제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어휘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도 나름 괜찮아요.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은 문장 위치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 지문도 먹이 사슬에 대한 복잡한 어떤 관련성에 대한 지문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원래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고요. 물론 테스트 3에 23번이 6평에 32번 문제를 출제됐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6평에 나왔던 걸 압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6평에 23번, 32번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테스트 3에 23번 문제가 너무나 지문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했는데 요즘도 거의 못지않게 괜찮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거니까 꼭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지난번에 이어서 영독의 강의를 들어갑니다. 영독 3강의 8번 지문입니다. 8번 지문. 이 지문도 내용 어려워요. 근데 이 지문은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 자체는 문학에 대한 어떤 선호가 개인의 인품, 품성의 어떤 측정, 척도가 되기 때문에 문학적 선호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우리가 평가하고 간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빈칸하고 문제를 나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특히 여기 보면 7제줄에 It is not harder to discover 그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끝까지를 잘 보세요. 이 안에서 문제가 몰려 있습니다. 빈칸이든 어휘든 물론 EBS 빈칸도 있고 문장 위치도 있고 7제줄 이후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거 잡아내면 시험에서 만약에 EBS 빈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니까 꼭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3강의 11번 질문입니다. 11번 질문인데 이 질문도 앞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질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를 포인트해 보시냐면은 첫 문장에 보시면 A need can be defined in relation to a social standard. 니드는 필요가 돼요. 욕구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규정이 될 수 있고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뭐 관계에서? 사회적인 기준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내용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 to be human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부터 to be human,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어떤 식량이나 음식을 준다는 자체는 그들의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즉 살아가도록 먹어야 사니까 생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러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인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간의 욕구라는 게 어떤 의미와 어떤 정의를 띠느냐에 따라서 사회학적인 지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내든 아니면 이걸 고난도로 해서 간접적인 연계로 출제할 수 있어요. 사회학 지문에서 굉장히 고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놓치지 마시고 어법, 문장, 이심, 무관한 문장, 빈칸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문이 4강의 12번 지문입니다. 12번 지문인데 이것도 환경 지문하고 유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의 특성은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금 현대의 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후변화의 비용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 미래 세대가 떠나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의 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환경지문과 연관시키면 굉장히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직접 간접 다 융통성 있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추천해보고요. 어휘, 특히 빈칸 문장 위치도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를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법어휘는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다음 질문은 6강의 4번 질문입니다. 6강의 4번 질문인데 역시 직접 간접 연계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인간의 어떤 기억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 첫 번째 문장에 뒤쪽에 보면 Most of what we remember of our daily lives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의 대다수는 했습니다. 물론 다수가 잊어죠. 정확하지도 않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정확하지 않다는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for example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해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의미를 파악하셔갖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결론이 뭐냐 마지막 빈칸인데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것이지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은 기억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망각곡선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정확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럼 결국 나한테 유리하도록 이기적이도록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문제라 생존에 대한 것이다. 즉 정확성이 아니라 요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도 인간의 기억에 대한 지문에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베스트 10에 꼽아도 손색이 없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6강의 10번 질문입니다. 6강의 10번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직선적인 우리나라 입시제도 같은 경우 교육과 다 대한민국 교육 같은 경우는 직선적입니다. 1등, 1등급, 100점 이런 데서 솔직히 학생들이 목숨 거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교육 풍토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직선적 생활, 직선적 인생, 직선적 사고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순환적 사고로 간다면은 굴곡이죠.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점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 자연이 만들어놓은 생태계를 이리저리 유의적하게 즐기면서 정말 재밌게 살아가면서 내가 할 것도 하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순환적 시간에 인간이 많은 시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나름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 보면 박스 A번 부분이 있죠. 이 뒷부분에 보면 여기 truly void circular time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반틈 잘랐을 때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잡으면 이렇게는 여러분이 마스터해서 수능에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6탄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곧이어서 7탄 강의가 들어갑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